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의 시사 논평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커밍아웃을 좀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논평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사 논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오늘부터는 송영진 방송의 평설, 평범한 그 민초가 전하는 평설로 그 방송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시사 논평이 아니고 송영진 방송의 이 평설로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한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과정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 당시에도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는 강한 그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마침내 이 방송 3사, 이 민노총 언론들, 이 언노련 이러한 그 좌파 언론들이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무차별한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정치적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잣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온갖 거짓들을 퍼뜨리면서, 또 국민들은 마약을 먹은 것처럼, 전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 당시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탓할 문제도 사실은 아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침몰시킬 수 있었던, 이 함몰시키려고 칼을 빼드렸던 것은 좌파 언론 노조 그리고 민주당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보수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보수의 아이콘이었었는데 이 보수 언론들마저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했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병우가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 부동산을 거래했다, 뭐 했다, 이러한 것을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흔들어 우병우를 쳐내고 하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대통령실의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의 추억의 몇몇 인사들, 또, 정말 뭐 권력으로 치면 보잘 거 없는 이 논리 대응의 정치적인 이 그 압박, 민노총 언론이라든가 이러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냥 뭐 논리에 이렇게 급급한 비서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판을 볼 수 있었다라면 그렇게 쉽게 함락되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 사과의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 사과 계속 이렇게 민주당에서 또 좌파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은 사실 이 사과를 공격의 시발점으로 삼습니다. 절대 그것은 사안을 매듭짓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좌파들의 공격 신호입니다. 하이에나 같죠. 네. 하이에나는, 어디 한 군데 상처를 입었을 때, 들쥐떼처럼 완전히, 물어 뜯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보다 당시에 더 황당한 얘기들이 더 많이 떠돌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또 구치나 무속 신앙입니다. 혐오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국민들은 뭐 신년이 되면 운수도 보고 또 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타로점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남들이 무속 신앙에 빠졌다면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은 그거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현 정권에 비유하자면은 뭐 천공이나 또 현진법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부가 인연을 끊었다고 한 지 오래 되었다고 하지만 좌파들은 그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윤석열 부부 니네들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무속인에 놀고 있다. 무속인 속에서 놀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몰아붙입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번 외국 뉴욕 순방이나 영국 조문외교에서 볼 수 있듯이 자 현진이가 뉴욕에 와 있다. 전부 다 구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뉴스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사과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총공격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둘 떠나면서 그렇게 강하던 이 콘크리트 지지층도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뭔지 모르고 채널을 돌렸을 때 시청률에 잡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때 만일 제대로 된 언론이나 이러한 매체가 한두 군데 정도만 있어도 탄핵까지 가는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고 또 정확히 공격하고 막을 수만 있었다면은 탄핵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평범한 민초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제히 좌파고 우파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죠. 콘크리트 지지층도 정치인들에 따라서 또 분리되기 시작을 하고요. 홍문종,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뭐 김무성, 유승세,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지층들도 이제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지 세력마저 다 흩어지고 말았죠. 자, 이렇게 상황이 되자 그렇게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그 집권당의 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김무세, 유승세, 이준세, 하태경, 하태세. 이제 우리는 일명 뭐 탄핵의 부역자들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이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습니다. 이들은 좌파들과의 목적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칼을 꽂은 행위는 좌파들과 뭐 다를 바는 없겠죠. 그 이후로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짧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이라고 짧게 말씀드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이 차가운 마루바닥에서 많은 아스팔트 전사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명예회복을 외쳤지만은 온몸이 다 부서진 후에나 4년 후에 4년 넘게 지내다가 겨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시간들을 고통의 칼날이라고 얘기도 하고 고통의 길을 갔다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이 지금 윤석열을 물어뜯는 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이러한 전야제를 보는 것 같다. 사실은 이 문제는 MBC의 악마적인 데이터 조작 아니겠습니까? 악마적인 편집인데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물어뜯은 윤석열의 모습은 국정 동력을 잃었고 지지율이 낮습니다. 지금 MBC는 자신들이 저지른 오보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또 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일부러 악마의 편집과 왜곡의 오보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런 것을 유승민이는 지지율이 떨어진 동력이 떨어진 걸 아니까 또다시 기회를 보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 나온 실수가 아닙니다. MBC를 얘기하는 겁니다. MBC가 열심히 일하다가 나온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부러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언론들이 다 나서서 한마디씩 하면서 거둡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면 좌파들은 더 극렬해집니다.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신구를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시비만 걸었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영국 방문이나 뉴욕 방문, 미국 뉴욕 방문 때는 이제 장신구가 없으니까 사실 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문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그 뉴욕의 언행으로 시비를 걸기 또 시작했죠. 그리고 뭐 에티켓이 잘못되었다는 등 하면서 5박 7일간을 언론이 장식하고 그걸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명명백백 자신들의 잘못이 MBC가 드러났는데도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고, 역시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MBC하고 민주당은 뭐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만 달려졌을 뿐입니다. 보수의 등에 칼을 꽂는 멤버들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자, 저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탄핵에 동조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 국민의당 또 보수 언론들도 지금의 사태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광우병 사태나 또 세월호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최종 완결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의 과정을 거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2의 광우병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국민의힘당과 조중동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좌파들과 같이 함께 했던 부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평범한 민초의 입장에서 정말로 개탄스럽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국민을 속이는 편집, 왜곡, 그러한 부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너무나 한심한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밝혀질까봐 두렵고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배신의 행위 아니었습니까? 뒤에서 그냥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한 예는 바로 그들은 지금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얘기하면서 역사의 연속성을 외면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악마적인 거짓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진실은 광우병 사태는 세월호를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이 거짓의 악마적 편집의 완결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은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이나 또 이 보수 언론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매체는 그 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을 보십시오.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아도 169명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보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요? 그런 배신자들을, 국민의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끝났는데 그거 지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한민국의 사법의 정의를 무너뜨리는데 함께 동조한 동조 세력들입니다. 많은 유튜브들도, 보수 유튜브들도 지금 그러한 배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문재인을 보호하는 걸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매우 불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SOS 신호를 보내자 친문 세력들, 청와대에 있었던 이 비서관들이 정치권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 그들이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릴레이식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저항 운동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재인 정부의 이 적폐가 있었어도 대한강이니 9.19 남북 군사합의니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어도 그들은 문재인을 지키고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보수 우파들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문재인한테 권력을 넘긴 사람들이 개혁 보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요.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해운, 하태경, 권성동, 장제원. 근데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웠고, 자,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갈라진 그러한,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좌파죠, 그러면은. 근데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그들은 그 현상을 압니다. 국민의힘당에 다시 복귀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복귀한 겁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은 그래도 국민들이 너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배신자야.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김무성이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지금 유승민이 같은 이는 허접한 정치인이, 이 배신 정치의 끝판왕인 유승민이가 또다시 개혁적인 무슨 보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주장하는 것들이 옳았다라면, 개혁적인 보수를 주장하는 그들이 옳았다라면 전 국민이, 전 우파 국민들이 그들을, 바른미래당을 성공시켰겠죠. 실패한 그들은 반성이 없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자당의 대통령을 배신한 겁니다. 홍준표의 말처럼 그놈의 개혁적 타령이 역겹다. 저도 역겹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역겹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혐오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매일 봐야 돼요. 가까스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교체했는데 아직도 그들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정말로 홍준표 말처럼 냄새 스멀스멀 풍겨서 사람을 죽게 하는 연탄가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했다라면 자기들이 만든 정당에서 하지 왜 보수에 기어들어와 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전야를 만들고 내부를 흔드냐는 거죠. 보수의 내부를 왜 흔드냐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이재명의 부정부패 비리, 단군 이래의 최대의 비리, 문재인의 적폐,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얘기한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들 역시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지지율이, 국정 동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또다시 그들은 재등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역선택에 의한 허접한 정치인들일 뿐입니다. 자, 결론은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 김무성이, 이준석, 그리고 이 탄핵의
가담한 자들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들이 정치를 더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의 몫이겠죠. 지금 MBC가 하는 짓거리는 국민 여러분 반역입니다. 또 우파 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겁니다. 박원순이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자유다. 그러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유는 반역의 자유입니다. 이재명의 욕과 윤석열의 쪽팔려라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날리문도 없고, 아니 바이든도 없었고, 이 새끼도 없었어요. 그건 음성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왜 상대방의 욕하는 것만 그렇게 민감할까요? 자기들 지지자 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더 물론 한심한 거죠. 이 보수우파의 배신의 역사들을 다시 국민들이 뽑을 사람이 없어서 다시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조문록을 왼쪽에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써야 된다. 민주당이 뭐 그런 예절이 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의 막말이나 또 최강욱의 딸딸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보수우파 또 보수 유튜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 무너진 이 법치주의, 사법의 정의, 그들이 유린한 이 법을 다시 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수 있을 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사법적 심판을 받았을 때, 그리고 탄핵의 부역에 가담한 자들이 국민적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이 혹은 석고대죄하거나 이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아닌가. 그래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